애기 데리고 나오시. 혹시 하이 반가워요. 지금 10시 반인데 7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6시 반 정도에는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무섭다. 멀쩡하게 생각하지. means that you're able to afford and take care of the 항상 쓰는 말 따뜻하게 입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The only thing that would make this any better is some hot goss.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딱 실습이 끝나서 실습 어땠는지 주절주절 얘기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G 과정으로 다른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2학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코스예요.
그래서 원래는 호주는 간호 공부를 하려면 3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휘 과정으로 들어가면 2학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첫 번째 실습을 나갔다가 4주짜리 실습을 끝내고 지금 일주일 쉬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학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 방학인데 방학 동안 이제 4주 실습을 나갔다 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배정된 실습지는 로열 애들레이드 병원이라고 시티 안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시설도 되게 좋고 엄청 크고 다들 실습을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지휘 과정에 첫 번째 실습은 요양원으로 많이 간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간호공부 먼저 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첫 학기 때는 요양원으로 실습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양원에서 이미 일을 하다가 간호공부로 넘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미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습을 요양원으로 가면은 되게 편하겠다. 원래 알던 일이고 익숙한 일들이니까 편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이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요양원에서 조금 하던 일이니까 좀 편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이 배정돼서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섭고 진짜 좀 되게 많이 두려웠는데 일단 무사히 패스를 했고 4주 동안 진짜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훅 지나가서 4주가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한 것보다는 병원에서 실습을 한 게 조금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환자 케이스들도 요양원보다는 제가 갔던 워드가 장수술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장르주머니라고 스토마백을 달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스토마백 안을 보면은 이 장기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배변을 하는 거죠. 셀프로 할 수 있는 환자들은 셀프로 비운 통을 또 확인을 해서 얼마만큼 그 안에 있었는지 그런 거를 다 차트를 해야 됐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혼자 할 수 없는 환자다 이러면은 직접 이제 스토마백을 비우는 그런 것도 했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인디펜던트한 환자들이어서 뭐 샤워를 도와줘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에이지드 케어에서 이제 온 그런 노인 환자분들은 샤워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보통은 가운이나 이런 거는 알아서 저희가 갖다 주면은 환자가 샤워하는 동안에 베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침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트가 더러우면 시트 교체하고 아침에는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고 8시에 이제 약을 주는 시간이 있어요. 셋째 주부터는 이제 메디케이션을 제가 직접 할 수 있었어요. RN이 보고 있는 그 감독 하에 막 아침엔 진짜 막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막 많으니까 나도 이제 내가 맡은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도 이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고 막 약도 빨리 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른 거 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메디케이션을 다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후 시프트를 하면은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오후에는 아침에 비해서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오후 메디케이션 시간에 제가 먼저 가서 내가 맡은 환자 이제 약 메디케이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간호사가 그 약 있는 룸에 가가지고 무슨 약을 줘야 되는지 그런 거 처음부터 이제 다 이렇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메디케이션 준비부터 메디케이션 주는 것까지 과정을 전부 이제 RN이랑 같이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EN이랑은 또 안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약 주는 거는 RN이랑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헷갈렸던 게 이게 보면 이 사람이 RN인지 이 사람이 EN인지 몰라요 잘. 그 간호사들이 일하는 거에 제약이 없어 보이니까 누가 RN이고 누가 EN인지 이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침에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엄청 정신없어서 샤워하고 베드 만들고 메디케이션 하고 옵스 재고 뭐 콜벨 처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훅훅 가요. 오후 시프트 하는 사람들이 이제 1시부터 시작이거든요. 핸드오버를 해요. 다 같이. 이제 또 이쪽 이렇게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이쪽에서 또 하는 베드 투 베드 핸드오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환자 앞에 가서 그 환자에 대한 그 핸드오버를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이쪽에 맡았던 간호사들한테 학생당 2명의 환자를 맡았거든요. 마지막 주에는 3명 이렇게 맡았고 그 3명을 딱 맡아서 했는데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세 번째 주부터는
학생들도 핸드오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 투 베드 핸드오버를 할 때 내가 맡은 환자들의 핸드오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오버 하는 게 안 해봤던 거고 처음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로 말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거 준비하는데도 아침에 막 할 일 많고 막 그리고 중간에 프로그레스 노트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맡은 환자가 내가 맡았던 시프트 동안 어땠는지 그러니까 뭐 코그니션은 어땠는지 뭐 옵스는 어땠는지 화장실을 가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어시스트 몇 명 필요한지 그 플루이드 리스트릭션 있으면은 뭐 그런 것도 써야 되고 금식 중인 사람이면은 지금 금식 중이다 이런 것도 써야 되고 아무튼 그런 내가 맡은 환자 관련된 노트를 써야 돼요. 오후 시프트 때는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서 거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환자들 케이스를 공부를 했어요. 뭐 때문에 입원을 했고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왜 이 약을 먹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퍼실이 와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오늘 맡은 환자 이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오늘 너가 무슨 케어를 했는지 짧은 핸드오버를 이제 퍼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퍼실이 오기 전에 그거를 이제 찾아서 대강이라도 이게 무슨 병인지 그러니까 적어놔야 돼. 약도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첫 번째 실습이다 보니까 이 퍼실도 기대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실습이니까 그리고 퍼실이 물어보기 전에 미리 검색을 해서 왜 이 환자가 이 약을 먹고 환자가 왜 이 병원에 왔고 무슨 수술을 뭐 했고 그런 게 이제 핸드오버 시트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했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금방 갔어요. 4주가. 오늘 실습을 되게 걱정을 엄청 많이 했고 긴장하고 부담감 속에서 실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병원 로비에서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막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막 이러니까 3학년 실습도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잘 못 알아들었지만 눈치로 알아채고 그거를 이제 갖다 준 적도 있고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실습 도중에 막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주말에 뭐 병명이나 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만큼 너무 막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을 수도 없이 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간호사가 될 수 있나? 이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힘든 첫 번째 실습이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패스를 했고 물론 아무튼 열심히 다음 학기도 해야겠다 이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요.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다음 학기도 화이팅!